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자, 이 열반갑에서 벌어지는 심리상담, 라이브 상담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추석도 지나고 또 선선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언제 뜨거운 여름이 있었나요? 저는 1년 365일 사풍이 몰아치는 그런 겨울만 저 마음속에 있어요.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 열반갑에서 여러분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이웃과 함께 여러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별빛님이 샤이맘을 구수님. 네? 구수님이 샤이맘. 제가 상담해 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군요. 뭐 지금 별빛님이 약간 샤이맘 옷을 입고 나오셔가지고 저는 누가 샤이맘 역할을 하시나 했는데 구수님이 오늘은 샤이맘 역할을 하시고 별빛님은 샤이맘처럼 보이는 샤이맘의 마음을 상담을 해주시는 맞아요. 네. 이제 이웃 상담사로 나오셨군요. 네, 맞아요. 이따가 또 제가 하는 역할이 있어가지고. 이따가 하는 역할을 미리 네. 준비를 여러분들이 해오셨군요. 너무 요즘에 마음이 쌀쌀할까봐. 마음이 쌀쌀할까봐 입고 있는 옷이 좀 쌀쌀해 보이는데 시원해 보이기도 하네요, 사실은. 그래서 추석과 또 이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까지 이 갑자기 많이 쏟아진 이 시간을 어떻게 즐기셨어요? 저는 어저께도 독박육아 했어요. 독박 휴가. 독박 육아요. 독박 네. 육아. 왜 이렇게 자주 그렇군요. 쉬는지. 아, 어린이집 그렇군. 보내야 되는데.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데 국군의 날로 인해 가지고 네. 그렇죠. 어린이집에 있으신 선생님도 사실은 다들 전투를 하는 심정으로 널 아이를 돌보잖아요. 그러니까 국군의 날이 그분들에게 더 뜻깊은 아마 공휴일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또 쉬셔야 되니까. 엄마들만 그럼요. 한숨이 이렇게 나와. 그렇죠. 이 참 아니 왜 갑자기 임시공휴일로? 갑자기 임시공휴일로. 네, 작년에 안 쉬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항상 전쟁은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그 불시의 전쟁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임시공휴일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어저께 남편하고 얘기한 바로는 국군의 날 때 행사해야 되면 네. 전투태세가 아니잖아요. 못 쉰다. 쇼태세잖아요. 쇼태세. 공연. 아니 전투태세와 쇼태세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건데? 전투와 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분들이 전쟁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전쟁과 또 우리가 쇼를 하는 거, 국군날 행사는 쇼라면 쇼를 하는 거의 차이는 하나는 실탄을 사용하느냐, 그렇죠. 공포탄을 사용하느냐 이 차이예요. 하늘 차이다. 그렇죠. 그리고 쇼를 준비하느라고 뭐 죽고 살거나 뭐 이런 부상을 당하거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어요. 있어요. 있기야 있겠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쇼를 준비하다가 부상을 당하면 이제 억울하고 이제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면 이거는 뭔가 국가를 위해서 너가 희생했다 이런 소리를 듣는 그 정도 차이는 있지만 구경하시는 뭐 높으신 분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다 그게 그거죠. 그렇죠. 네. 지금 가을이 됐는데 모기가 앞에 모기가 지금 있나요? 가을이 됐는데 모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참 잡아주세요. 놀랍네요. 그러게요. 모기가 있다니 저도 놀랐습니다. 네. 여기 조명이 따뜻해서 왔나 봐요. 그런가 봐요. 자, 그건 그렇고 네. 그래서 그 임시공휴일을 별로 즐겁지 않게 네. 안 됐어요. 네.
그리고 뭐 우리 별빛님은 항상 공휴일로 지내시니까. 네, 맞아요. 네. 어제 뭐, 늦잠 자려고 했는데 너무 막 비행기가 시끄럽게 아, 해가지고. 그렇죠. 저도 이 참.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면서 사실은 든든한 마음보다는 전쟁터나 요즘에 뭐 이스라엘에 뭐 이란이 쏜 미사일이 오고 펑펑 터지는 뉴스 나오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불꽃놀이에서 펑펑 터지는 거하고 저렇게 보는 거하고는 참 기분이 다르겠구나. 그쵸. 우리 되게 무서웠어요, 저는 사실. 맞아, 상담실에서 앉아 있는데 계속 전투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니까 사실 이 동네는 뭐 헬리콥터도 쉽게 안 지나가거든요. 옛날 청와대 있을 때는 그래도 헬리콥터가 많이 지나갔는데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또 대통령실에 옮기고 나부터는 상당히 조용한 곳이 더 됐는데 전투기가 계속 지나가니까 좀 무시무시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 그건 그렇고 네. 전투기에서 무시무시함을 느낀 저와 달리 샤이맘 네. 샤이맘은 더 무시무시한 마음으로 지금 오신 것 같은데 별빛님, 걱정이라고요. 샤이맘은 대체 무슨 사연을 가지고 왔대요? 제가 요새 저희 아이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내년에 저희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가끔 하원 시간이 달라지면 내가 불안해가지고 몇 번이나 나한테 물어보고, 근데 선생님 말로는 유치원에 딱 또 들어가면은 재밌게 수업한대. 좋네. 말썽도 안 부리고, 그리고 기분 좋으면 숙제도 혼자 스스로 잘하고 하는데 뭐가 마음에 막 걸리면 아예 또 안 해. 안 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저께 이제 유명한 소아 청소년 정신과를 갔는데, 내가 이제 사전에 나 우울증 약 좀 오래 먹었잖아. 그것도 설문지에 써서 갔어. 그러니까 이제 의사 말로는 나랑 우리 아이랑 맥이 같대. 진맥도 보는데요. 아니, 그 맥이 아닌가 봐. 아무튼 그래? 맥이 같대. 어. 그리고 아이가 딱 진료실로 나랑 들어오는데 애 표정이 딱 우울해 보였다고 하셨어. 그래가지고 혹시 우리 집 가족 경력이나 내 우울증 약 히스토리랑 그리고 아이 평소 생활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아이가 그 조울증이라고 하시더라고. 그 원래 보통 검사 후에 약 쓸지 안 쓸지 결정하는데 의사 선생님 말로는 얘는 검사 안 해봐도 딱 써야 된대. 약을. 보기에 하루빨리 먹는 게 좋다고 하신대. 왜냐면 내년에 학교도 가야 되는데 애가 긴장도가 높아지면 일상생활도 힘들어진다고 얼른 약 먹자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주변에 좀 물어봤는데 이제 초등학교 교사인 내 친구는 자기 아이도 이미 초등학교 저학년 때 치료했었고 이제 고학년 또 이제 앞두고서 치료 받을 거래. 그리고 다른 친구 딸도 5살 때 1년간 약물 치료하고서 엄청 좋아졌대. 그래갖고 타고나기가 불안한 애들은 원래 약이 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야 이제 아이 자존감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근데 사실 나는 검사비도 좀 부담이 되고 남편도 뭐 굳이 그 비싼 검사 할 필요 있냐라고 하기도 하는데 주변에서 또 예후가 좋다고 하니까 좀 안심이 된달까? 그래서 약 먹이는 게. 그래서 일단은 근데 약은 나도 아직 우리 아이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일단은 검사부터 받고 치료하고 약 먹는 게 그래도 얼른 해야 되지 않나 고민이 돼가지고 어떡하지? 그래서 아이를 약을 먹일까 말까. 원래 나는 약은 안 먹이려고 했거든. 놀이 치료 정도는 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주위에서 치료. 먹으라고 하니까. 놀이 치료는 유치원이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은 게, 울던 애도 유치원 들어가면은 안 울고 너무 놀이 치료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엄마가 우리 샤이맘님이 이미 약을 드셨잖아요. 나 오래 먹었지. 오래 먹어서 그러면 효과가 좋았어? 그래서 너의 그래도 내가 딸한테도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닐까? 나 약 없었으면 못 살았을 것 같은데. 나 자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약 때문에 우울한 게 좀 나아져서 음. 딸에게도 똑같이 약을 먹이고 싶다. 근데 약은 얘는 안 먹었으면 좋겠긴 한데. 뭐야, 먹었으면 좋겠다? 아니 아마- 네. 그렇게 오랫동안 먹고 효과야. 효과를 봤다는데 왜 아이한테 약간 조금 더 크고 먹으면 아직 너무 어린 것 같아서 아직 학교도 안 들어갔지. 아니 뭐 약이 안티 성장 호르몬 효과가 있대요. 좀 더 큰 다음에 왜 약을 먹여요?
뭐 효과가 있다면 일찍 먹여가지고 효과를 팍팍 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아직은 미취학 아동인데 미취학 등인데 벌써 학교 가면 네가 힘들 테니까 약을 아직 너무 먹는 게 이게 좋지 조그만한 않겠는가. 애한테 약을 근데 그러게요. 여기 지금 먹는 영양제도 학교 많은데 선생님 음. 그분도 저학년 때 먹였고 고학년 들어와서 또 먹인다는 건 치료가 안 됐다라는 거 아니야? 오. 아, 치료가 그래 해서 좀 좋아졌는데 뭐가 근데 좋아졌다고 하는 거야, 약을 먹고? 그건 모르겠어. 오히려. 그거는 그냥 문제 행동을 안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 너의 샤이가 음. 너의 우리 딸 샤이가. 샤이가 문제 행동을 하는 게 없지 않나? 근데 너무 쉽게 불안해하고 불안해하고, 긴장도 너무 낯도 긴장하고, 너무 가리고 낯도 너무 가리고. 그래서 내가 뭘 못하겠어. 뭐를 못해? 아니 막 뭐 새로운 뭐 이제 학원 이런 데도 여러 군데 데려다 놓고 싶은데 그런 것도 다 안 한다 그러고 그리고 얘가 뭔가 마음이 한 번 틀어지면 막 다 안 한다고 하고 막 그 으름장을 놓아버리니까 이러면 학교 가서 생활을 어떻게 해? 근데 내가 봤을 때 엄마랑 딸이랑 비슷해 보이는데 비슷한 것 같아. 어땠어 어렸을 때? 나랑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나 좀 죄책감이 들지. 죄책감? 근데 나 닮아서 얘가 너무 긴장도가 높고 불안이 높고. 근데 너 학교 딱 나오고 잘 살았지? 좋은 곳 나오진 않았지. 아 좋은 꾸역꾸역 살았지. 아 꾸역꾸역 살았어. 아 그래? 그럼 야 그럼 너가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못 먹이겠다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검사비랑 검사비도 그런 것도 걱정되고. 좀 부담되고 남편도 좀 반대하고 있고. 반대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지.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박사님 좀 도와주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이 모기를 잡는 게 일단 도와줄 것 같은데. 응? 잡아주세요. 모기가 지금 더 큰 문제일까요? 우리 지금 샤이맘의 고민이 문제일까요? 제 아니면 고민이 문제죠. 저 왜요? 유전인가요, 이거? 뭐가 유전인가요? 저 아이가 저랑 너무 비슷하고 아이도 아니 뭔가 약을 먹어야 자식이 되는데. 부모 닮는 거는 그거를 우리가 유전이라고 그러지. 아니, 그러니까 뭐를 이야기해요? 성향을 닮을 수 있는데 이런 저도 양극성 장애라고 해서 약을 먹었거든요. 근데 아이도 조울증이라고 그렇죠. 하니까. 그 말은 의사가 이 샤이맘을 양극성 장애라고 병명을 딱 붙인 거를 마치 샤이맘은 이게 병이 유전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믿는다는 이야기네요. 네, 저랑 아이랑 맥이 같다고 했어요. 그러게요. 그것도 그 의사가 진짜 유전이라면 부모 자식이 이런 성격에 있어서 양극성 장애에서 유전으로 나타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양의사가 한방의사도 아닌데 맥이 같아라는 표현을 왜 쓸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 죄책감은 갖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왜 그 사람은 또 죄책감은 갖지 말라는 소리는 왜 했을까요? 우리 그냥 그 소아정신과 의사 심리를 먼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시죠. 샤이맘께서는. 제가 너무 걱정하니까 그렇죠, 죄책감 그렇죠. 덜어주시려고. 그렇죠. 걱정하는 거를 덜어주기 위해서 그분이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 왜냐면 대부분의 부모들, 특히 엄마들은 애한테 마음에 안 드는 거, 애가 뭔가 문제 있는 행동이나 또 특성이 있으면 그게 다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이소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위로하는 의미에서 죄책감을 가지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준 아주 나이스한 의사 선생님이네요. 네, 맞아요. 그렇죠. 애기 얼굴을 보고 이게 진단을 바로 하시던데 약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울해 보인다고. 진료실 들어오는데 얘가 안 웃고 있어서 그런가? 그 말은 그렇죠. 애가 우울해 지금 보인다고. 샤이맘 네. 애가 네. 상당히 예민하죠. 네. 그리고 참 섬세하죠. 네. 그리고 상당히 긴장을 낯선 네. 데 가면 긴장을 많이 네. 하죠. 그런데 그래도 자기가 익숙한 데서는 애가 그래도 표정이 편해지죠. 네.
그래서 따님이시니까 야, 쟤는 천상 여자애야 라는 느낌이 확 들죠. 네, 근데 좀 너무 소심한.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소심하고 조용하고 무서워요 엄마. 근데 너무 징징거리니까. 또 그렇죠. 약간. 항상 모든 게 걱정되고 그러니까 징징거릴 수밖에 없죠. 본인은 그럼 어렸을 때 아주 씩씩하고 당찬 딸로서 지냈던 것 같아요?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그럴 때 보통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주 여성스럽고 또 야들야들 뭐라고 그러나요? 그걸 블링블링 또는 그런 섬세한 애 보면 다 여자애 같아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또 그런 애들은 상당히 새침대기든 또는 감정적인 표현이 이런 것들이 참 많잖아요. 자, 그랬을 때 엄마 입장은 야, 내 딸이 너무 여성적이라서 참 좋아 이런 마음이세요. 아이고 제가 저렇게 너무 여자애처럼 돼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 나도 어릴 때 저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걱정된다. 어느 쪽이에요? 후자죠. 후자예요. 네, 왜냐면 전 여성스럽고 이런 건 좋아하는데 너무 적응을 못하고 그렇죠. 너무 뭐랄까 애가 히스테릭하달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그래도 네. 본인이 히스테릭하고 여성스러운 모습이 있으니까 좋은 남편도 만나고 또 이렇게 지낸다는 생각은 안 드셨어요? 근데 저는 너무 힘들었어 제 성격 힘들었죠. 때문에 그렇죠. 저도 제 자신 너무 답답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약을 먹었던 거거든요. 맞아요. 기분이 너무 막 왔다 갔다 하고 해서 그러게요. 근데 아이는 그렇게 안 자랐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아이는 그렇게 안 사는 거하고 아이가 자기 기분이나 또 유치원에 갈 때 엄마 나 너무 싫어 또 너무 무서워 엄마하고 같이 재밌게 편안하게 있을래 이렇게 애가 생각을 하니까 유치원 앞에서 엄마랑 안 떨어지려고 그러죠. 네. 그런데 막상 유치원에 딱 들어가가지고 애가 아이들이랑 너무 잘 놀고 너무 재밌게 지낸다는 소리를 들으면 엄마 입장에서는 속으로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 영현이 유치원에 갈 때까지는 엄마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유치원에 가가지고 근데 애가 저렇게 체념했구나. 체념했구나. 네, 들어가서는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체념했구나. 그걸 체념이라고. 본인은 혹시 그런 경험 이전에 해본 적 없어요? 학교에 가기 너무 싫고 두려운데 학교에 가서 가야 되니까 갔죠. 그렇죠. 가야 어쩔 되니까 수 없이 갔죠. 그러면 거기서는 너무 본인은 싫었죠. 체념하면서 학교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거의 엄마랑만 항상 있고 싶었어? 엄마랑만 있고 싶은 건 아니었지만 근데 근데 나도 학교 다니고 이런 거 힘들었어. 그래서 맨날 가서 자고 그랬는데. 학교 다니는 거 안 힘든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요. 그래요? 아니, 내 같은 사람도 학교 다니는 거, 학교는 나에게 지옥이었어요. 그런데 네. 학교를 다님으로써 저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냐면 학교가 지옥이라면 아마 사회는 이 학교보다 더 큰 불지옥일 거야. 그러면 내가 사회 나가서 잘 살려면 적어도 이 학교에서 견디고 지낼 수 있는 인내력을 키우는 것이 학교야. 그래서 나에게 있어 학교는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는 지 혼자서 그냥 책 읽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좋죠. 근데 저희 딸은 잠깐만요. 네. 본인은 지금 딸의 마음이 네. 어떤지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저 어렸을 때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어렸을 때랑 비슷한 것 같으니까 내 마음이려니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데 아이가 유치원 앞에서 엄마 앞에서 헤어지는 거를 징징거리고 뭐 때를 쓰다가 유치원에 들어가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친구랑 선생님이랑 너무 잘 지내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잘 이해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거조차도 내 어릴 때랑 비슷할 텐데 쟤는 왜 들어가가지고 그냥 널브러져 있거나 그냥 계속 안 울고 잘 지내지? 내 딸은 내 딸이지만 나만의 딸은 아닌가 봐. 그렇지, 지 애비의 딸이기도 하지. 뭐 거의 지금 그런 마음이시네요?
그리고 샤이가 네. 만약에 못 지냈으면 뭐 선생님이 아, 어머니 전화 오고. 가시고 체념하셔가지고 뭐 엎드려 있었어요. 뭐 계속 울었어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 애가 우울증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선생님이 이미 하고도 여러 번 남았지. 근데 왜 이렇게 가기 싫어요, 아침에? 매일같이 대성통곡을 하고. 지금, 왜냐면 내년에 학교 가야 되잖아요. 자자자, 여기서부터 더 웃기는 게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가지고 잘 지내는 거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샤이맘의 딸은 본인 말대로 샤이하잖아요. 네. 샤이한 애는 당연하게 자기가 지금 편안하게 있는 집에서 엄마 옆에서 떠나가지고 그래도 조금 친숙해진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 자체를 너무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게 기본적으로 샤이 양의 특성이다라고 먼저 이해를 하셔야지. 내 딸이라서 내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 고통과 아픔을 똑같이 겪고 있을 거야. 이거는 무슨 본인의 심파적인 어린 시절의 그 스토리를 딸한테 무조건 마치 도장 찍으려고 그래요? 본인이 뭐 풀빵 찍어내듯이 딸을 만들어낸 거 아니잖아요. 500원 빵? 너랑 똑같이 생각을 하나 봐. 그러게. 근데 모든 그거는- 직장인들도 출근하기 전에 다 울고 그렇죠, 그렇죠. 많은 직장인들이 그렇네. 울고 싶어. 그렇네. 너무 울고 싶은데 이제 커가지고 울지를 못하는 거야. 그렇죠. 속으로는 사실 진짜. 다 대성통곡하고 있거든.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근데 내년 학교 가야 되잖아. 자, 내일가 줄. 잠깐만 있어요. 지금 내년에 학교 간다라는 거를 걱정하는 건 엄마 마음이에요, 딸 마음이에요? 저도 걱정하고 있고, 우리 딸도 내년 학교 가는 거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엄마 내년에 학교 가면 어떡해, 내가 지금 유치원 가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네. 엄마 나는 내년에 학교 가면 학교 가기 싫어서 자살하고 말 거야, 이런 이야기 해요 안 해요? 그 정도는 안 하는데. 안 하는데 엄마가 이 우리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샤이가 지금 유치원도 이렇게 힘들어하면 당연히 학교는 더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더 낯선 지금 데잖아. 샤이 마음의 마음이에요, 샤이 딸의 마음이에요? 물어봐야겠다. 그걸 물어보자. 진짜 네. 내 마음 아파요. 그러니까 참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정확히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자기 마음을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저 마음이 내 마음일 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더욱더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이런 놀라운 삶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샤이맘도 지금 정확하게 그 상황에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이의 마음을 모른다고요? 당연하죠. 너무 모를 뿐만 아니라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안 것으로만 가지고 아이도 나랑 비슷하니까 내 마음일 거야 라는 착각 속에서 아이를 보고 있고 또 아이를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박사님 말씀은 내년에 저희 아이가 학교는 잘 갈 수도 있을 수도 당연하죠. 진짜요? 그런데 네. 그거보다는 네. 본인은 내년에 네. 이 학교를 간 거를 특히 본인이 학교 가는 것도 아니고 이 딸 샤이 양을 네. 학교 가는 거는 잠깐 두고 지난 5년, 10년 동안 본인이 양극성 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약을 드셨다고요? 자, 지금도 하늘을 나는 이 제트기의 소음을 우리가 듣는 거는 어제 행사 나왔던 그 비행기가 아직 안 돌아갔나 보죠? 이건 아니면- 제 특소리 아닌 것 같은데. 제빙기 소리 아닌가요? 네, 제트기 소리예요. 샤이맘은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단서들이나 심지어는 자기 감정이나 불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약하다. 네, 안타깝다라는 거를 또 확인을 하게 되네요. 이게 정확하게 그
환자를 알고 진단하느냐, 그걸 어떻게 파악도 못하고 뭔가 딸하고 엄마하고 비슷한 게 보이니까 네. 매기 같아요. 이게 제대로 공부한 의사라면 할 소릴까요? 안 할까요? 저희 되게 유명한 데라고 해서 아, 한 달 동안 유명하죠. 웨이팅해서 가는데 그럼요. 어디를 가야 왜 대한민국에서 유명해지는 건 TV에 나오고 광고 많이 하면 유명해지는 거죠. 말 그대로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그렇지만 그 유명한 사람이 그 이름에 걸맞는 능력을 발휘하는가? 제대로 된, 특히 의사 같으면 제대로 환자의 아픔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 적절한 처방을 하거나 치료를 해주는가를 환자인 샤이 마음은 아니구나. 환자의 보호자인 샤이 마음은 제대로 파악할 나름대로의 책임이 있고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지금 본인은 그걸 잘 수행하신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왜 그래요 박사님?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해서 그런가요? 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공부 별로 못했어요. 아이, 그럼 뭐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그래도 지금 잘 살고 계시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거하고 또 사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본인이 자신이 겪는 아픔을 무슨 정신병이라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약을 먹었다라는 것 자체에 먼저 한번 묻고 싶어요. 본인이 어떤 상황일 때 그 약을 먹었노? 그리고 또 재밌게도 본인은 그 약을 먹고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와 신기하다. 제가 상담했던 그 92년생 김지영 이 정신과 약으로 날려버린 나의 마음 뭐로 되찾았다고 그랬죠? WPI 심리 상담으로 되찾다라는 이 책의 주인공이 된 그 내담자도 똑같이 본인이 대학 다닐 때부터 우울증 약, 뭐 나중에는 그 약이 조현병으로도 사용되는 아빌리피아이까지 거의 한 10년 정도 먹었는데 결혼할 때도 자기가 그 약을 먹고 있다는 것도 남편이 알지만 남편은 워낙 또 이 여성분이 미모도 있으시고 여성스럽고 그러니까 야 결혼하고 싶지 않을 수가 없어 이래가지고 네가 약을 먹어도 괜찮아 라고 해서 결혼을 해서 지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하면 본인이 이제 결혼하고 임신하고 나서 계속 임신하고 나서 약을 먹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본인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임신했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약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다행인 거예요. 본인이 상당히 예민하고 섬세하고 그리고 뭐 거의 자기 생활을 특히 직장 다닐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두고 이제 더욱더 약을 먹고 지냈던 상황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나서 약을 딱 끊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불안할 것 같아요. 그렇죠. 불안해요. 내가 또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약을 끊었어요. 그러면 이상한 소리나 행동을 할까요? 예민하게 뭐 반응을 보이고 남편한테도 칭을 대거나 남편한테 갑작스럽게 울기도 하고 화를 내고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약을 딱 끊었을 때 야, 약을 끊고 나서 첫째 그런 일이 그랬을 것 벌어질 같아요. 거에 대한 걱정도 덜죠, 그죠? 그리고 당연히 약을 끊고 나면 이 약을 먹는다라는 거, 그 약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본인에게 있어는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황상민 박사님의 신간 새로 태어난 92년생 김지영 정신과 약으로 날려버린 마음 WPI 심리상담으로 되찾다. 데파스 웰브트린 아빌리파이 졸피뎀 마음의 감기라 불리는 아픔에 시달리면서 몸에 작용하는 약물을 무려 10수년간 복용해온 92년생 김지영
그런 그녀가 WPI 심리 상담을 통해 자신의 과거와 현재 삶을 찬찬히 돌아보고 이후 그녀가 아로색을 자신만의 미래는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생생하게 그려낸 책. 황상민 박사님의 신간 새로 태어난 92년생 김지영. 정신과 약으로 날려버린 마음 WPI 심리상담으로 되찾다. 온 오프라인 서점 그리고 서울 서촌에 위치한 열반지를 통해 직접 구매 가능합니다. 이 약을 먹는다라는 거, 그 약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본인에게 있어는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불안한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주는. 그렇죠. 불안한 마음이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약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해서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 줄까요? 약이 매일 밤마다 또는 내가 불안할 때마다 불안해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이러면서 불안을 날려버릴까요? 뭔가 이완시키는 거? 뭐를 이완시켜요? 본인이 몇 년 동안 열심히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이 자기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먹었다는 참 놀라운 거죠. 이게 뭐 비타민이겠지,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바카스 수준이려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정신병 약을 드셨다는 거죠. 그죠? 아니, 제 불안함을 약간 나른하게 이렇게 잠재워주는. 그렇죠. 네. 그거를 불안함을 나른하게 잠재워준다라고 표현했는데, 술 마신대. 그렇죠. 술을 마시는 게 차라리 더 낫죠. 왜냐하면,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술을 마시면 알코올 중독이 될지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정신과 약을 먹으면 정신과 약 중독은 안 될까요? 정신과 약은 중독된 상태로 먹으라고 의사가 시켜요. 그러면서 중독은 안 돼요 이래요. 그런데 1년 365일 1년 2년 3년씩 먹이고 본인은 아마 최소한 4, 5년은 먹었을 것 같은데 그걸 먹으면 그거 자체가 중독적인 행동이에요. 약은 진짜 우리 몸에 작용하는데 이 중독이 되지 않는 상태로 된다면 기껏해봤자 1주나 2주 이상을 계속 먹는 거는 뭐 한약에서 이야기하는 보약이라고 하는 거 외에는 양약을 일주일 2주 이상 먹는 건 약에 중독을 시키는 거지. 자, 그럴 때 이제 정신과 약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약은 우리 정신에 마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그 약을 만들어 파놓은 제약사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알아요. 그 약이 첫째, 몸에 감각을 둔화시켜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민한 샤이 마음이 본인이 나른한 느낌이 들고 앞에서 얼쩡거리는 모기를 잡는 것도 제가 힘든데. 둔해져가지고 잘 못해요. 그러게요. 내 앞에 있으면 그 모기는 완전히 날아갔을 텐데. 어쨌든 간에 그런 상태라면 이해가 되세요? 그 약은 본인의 예민한 감각을 억제하고 진정시키는 일종의 진정 진통제 효과를 가졌는데 본인은 마치 그거를 마약성 진통제처럼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그거를 그냥 전반적으로 본인의 신체를 나른하게 그래서 웬만한 소리가 들려도 전투기 소리가 지나도 제빙기 소리일 거야.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도 친구들, 약 먹는 친구들 보면 한 알 먹던 게 2알, 그래서 막 7알 이렇게 늘어나고. 근데 신기한 게 살은 안 쪘나 봐. 어떤 친구는 살쪄가지고 또 다이어트에 대한 또 약도 주고. 그럼요. 나는 약 먹는 친구들 중에서 약이 줄거나 불안이 줄거나 이런 경우는 못 봤는데 어떻게 그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 근데 그렇게 물으면 약을 먹고 도움이 됐다는 분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거니까. 그렇구나. 그래도 너가 약이라도 먹어서
지낼 수 있게 참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그런데 너의 그 안타까운 상황을 네 딸한테 그대로 맞아. 반복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좀 잔인한 엄마의 결정이지 않을까? 딸이 엄마 나 약 먹고 싶어. 나 약 먹고 그냥 팍 꼬꾸라든지 그 학교에서 그냥 지내고 싶어. 이렇게 엄마한테 강하게 요청한다면 그래, 네 인생의 결정을 네가 하는 건데 내가 어떠겠니? 라고 생각해서 먹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엄마의 불안과 두려움을 낮추기 위해서 자식한테 약을 먹이는, 그리고 그런 약을 먹이는 엄마들이 아주 본인의 불안과 두려움, 긴장감을 낮추기 위해서 자식한테 약을 먹였다라는 그 죄책감을 들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요 약을 먹고 훨씬 잘 지내요. 애들 말도 좀 들어봐야겠다. 그렇죠. 이거 다 너가 말했던 건 다 엄마들 그치, 말이잖아. 엄마들 말이지. 애가 어떻게 좋아졌는지 애 이 얘기는 안 들어본다. 그렇지. 자세히 물어봐야 그래서 애들은 네. 실제로 약을 먹고 나서 실제로 자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약을 먹으면 졸려요. 그리고 학교 가서 그냥 계속 자게 돼요. 근데 그게 아이가 이렇게 긴장도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하던데. 누가요? 그 이제 정신- 아니 주위에서 그래. 주변에서. 제가 물어본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그 아이가 지 아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니면 자기- 샤이 양에 대한 이야기예요. 얘랑 비슷해요. 그래갖고 5살 때 약 먹었는데 1년 반 만에 효과 봤다고 하더라고요. 1년 반 만에 효과 봤다는 건 어떤 효과를 그 봤대요? 약물 효과. 약물 효과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아이가 바뀌었대요? 긴장하지 않고 그냥 잘 지낸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맞아요. 그럼 긴장하지 않고 잘 지내는 불안도도 게 많이 낮아지고. 그리고 불안도 많이 나아지고 그러면 그 아이는 네. 실제로 기본적으로 예민하고 섬세하고 그 아이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진 애인데 이제는 별로 긴장도 안 하고 불안도 안 하니까 애가 덤덤하게 애가 있으나 없으나 알 수가 없는 그런 아이로 지낸다. 물론 엄마가 그럴 때는 손도 들어가고 말썽도 안 부릴 것 같으니까 훨씬 편하긴 하겠지만 애를 거의 반 죽여놓은 상태로 지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게 또 되네요. 엄마들 입장에서 편해질 수도 있겠군요. 이게 참 엄마들은 다 말로는 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다라고 하는데 10년 전, 20년 전 이 많은 부모들이 우리 애를 학원에 보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 고민을 할 때 없으면 사교육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부모한테 자녀를 키우는 이야기를 하다가 사실 이 어머님들 애가 학원 가서 배우는 게 자다라 많지도 않고 그거 배운다고 공부 못하는 애가 공부를 엄청 잘하게 되거나 또 공부 잘하는 애가 더 잘하게 되는 거 그런 거 없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그럼요 교수님. 그렇지만 애가 학교 와가지고 학원을 보내는 동안 제가 애 신경 안 쓰고 저 시간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게 강남에 있는 우리 엄마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애가 학교 시간에 끝나가지고 딱 집에 와서 그때부터 제가 그게 매이면서 살면 저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뺑뺑이로 하나, 둘, 3개 정도 시켜가지고 그쵸,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누이 좋고 매부 공부도 좋고 좀 하면 좋고. 공부를 할 거라고 기대하면 더 좋고 네. 엄마도 쉬고 너도 공부 좀 그렇죠. 하고.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솔직하고 현실적인 엄마의 마음이거든요. 네. 저 또 궁금한 게 샤이 마음이랑 샤이가 닮았으면 딸이랑 더 마음을 누구보다 이해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긴장 상황에서 나였다면 이렇게 해주면 좀 긴장이 덜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좀 더 갈 수 있지도 않았을까요? 근데 나는 그거를 내가 약을 먹어서 긴장도가 낮아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냥 아이도 약 먹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한 것 같아.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샤이 마음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보다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가 살펴보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는 너무 싫어. 내가 보고 싶잖아. 뭐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걸 회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자기 삶이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대했던 대로 잘 된다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좀 더 이랬으면 더 좋게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항상 자기 삶에 있어서 많은 아쉬움 또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뭐 나쁘진 않아. 그렇지만 여기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애가 학교 안 간다고 뻗대면 그건 어떡하지? 유치원은 겨우 그래도 보냈는데 또 학교에 가서 다른 애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항상 싸우고 그럼 또 어떡하지? 또 공부를 못하면 어떡하지? 그냥 중간 정도는 해야 되는데 완전히 바닥을 키면 이거는 나의 악몽이 또 재현되는 거 아닐까? 이런 자기 삶에 대한 부정적인 또는 자책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안 좋은 게 보여지면 과거의 나의 삶이 다시 생각이 들고 그게 마치 나의 유전으로 인해 가지고 난 것 같으니까 이거를 내가 몸이 아프면 그냥 어디에 아픈지 왜 아픈지 모르고 무조건 병원에 가가지고 선생님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교회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그래 너에게 주님의 은총을 하살 내 아프고 두려운 게 다 사라질 거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약을 먹는 게 지금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어떠세요? 지금 본인의 마음이 그렇게 나타난 것 같으세요? 이제 저도 그냥 제 인생이 너무 안 풀려서 약을 먹기 시작했었는데 인생이 안 풀리니까 이제 막 살고 싶지도 않고 막 그렇게 해서 약을 먹게 됐는데 그냥 지금 사는 것도 약 먹어서 이만하니까 네, 맞아요. 다행이다. 네. 이렇게 믿는 네, 거예요. 진짜 옛날에는 막 툭하면 죽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거든요. 네. 근데 얘가 그냥 그러니까 유치원 같은 데서는 다 그런 규칙이나 규율이 있으니까 말 잘 듣는 것 같고 집에서는 뭐랄까 누울 자리 보고 뻗는 것처럼 제가 막 뭐 애 혼내고 그런 것도 아닌데 집에서는 막 자, 양치도 잘 거기서 안 하고 지금 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가 유치원에서는 네. 규칙을 잘 섭득하고 그 네. 규칙을 따를 때 본인은 긴장이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긴장하고 두려울 때는 그 규칙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재밌게도 지금 네. 아이 프로파일을 네. 딱 보면요. 너무나 네. 샤이맘 아이, 네. WPI 현실 프로파일 보면 로맨티스와 매뉴얼이 만빵 높은 엄마예요. 네. 그런데 로맨티스트와 매뉴얼이 높은 아이들의 특성은 뭐냐면 네. 엄청 예민하고 섬세한데 그리고 이 자기의 예민함과 섬세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낯선 환경이나 상황에서 불안이나 긴장도가 엄청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스스로도 거의 자동적으로 자기의 불안과 긴장을 낮출 수 있는 길을 찾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유치원에 가는 걸 처음에는 아마 유치원에서 많이 아이가 울고 네.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뭐 일주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 아이는 뭐 엄마하고 떨어지기 싫어서 징징거리긴 했지만 유치원에 딱 들어오면 선생님 말씀 잘 따르고 아이들하고도 잘 지내는데 벌써 거기에 규칙이나 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본인이 충분히 알게 된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집에 오면 어떻게 되죠? 네. 180도 다른 모습. 180도 왜 다른 그래요?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그러니까 뭐 양치 유치원에서는 안 하고, 양치도 잘하고 숙제 안 밥도 하고. 편식 안 하고 잘 먹고 뭐 잘 앉아서 뭐 이것저것 참여도 한다는데 집에서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죠. 뭐가 마음에 안 들면 다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죠. 네. 그럴 때 더 뭐가 마음에 안 들면 다 아무것도 안 할 때 엄마는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해줘요? 유치원 선생님처럼 대할까요? 아니면 엄마로서 그냥 엄마. 그래 네가 싫으면 안 해도 돼. 엄마도 그래 억지로 하는 건 너무 싫었어. 아니면 또 엄청 혼내거나. 엄청 혼내지. 아니면 어떻게 너가 지금 그러고 있어 이래가지고 두들겨 패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엄청 혼내기죠, 그죠? 그러면 아이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치원에서는 이거 안 하면 안 돼. 그냥 분명하니까 얘가 뭐 지가 기분이 좋든 나쁜 간에 그냥 하는 거예요. 상당히 안정적인 상황인 거예요. 낯선 상황이 안정적인 상황인데 정작 집에서는 어떤 때는 지 마음대로 안 하면 엄마가 기분 좋으면 엄마가 넘어가. 그런데 엄마가 기분이 안 좋으면 그날은 완전히 제삿날이 되는 거야. 이거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해, 얘가. 근데 그거는- 제가 행동해서 그렇게 행동해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매일같이 그렇게 루틴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게, 그죠? 네. 그리고 엄마와 딸의 관계인데. 네. 그럼 애도 과제 안 할 때 있고 루틴하게 살 수가 있어. 네. 그렇지. 양치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샤이 양이 불안하고 긴장하고 예민한 게 문제인가요? 그 불안하고 예민한 샤이 양을 편안하게 즐겁게 재미있게 만들지 못하는 집에 있는 어떤 사람이 문제인가요? 제가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 안 했는데. 이제 알겠죠? 이 엄마는 자신의 문제를 감추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정신과 약을 먹이는 너무너무 그리고 그거를 주위에 적극적으로 권하고 또 그거로 인해 가지고 아이가 나아졌다라고 열심히 이야기하는 무시무시한 나라에 우리는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고 살고 있다는 거. 그렇게 안 믿으면 엄마로서 너무 자책이 되고 그렇고. 자기 스스로를 자학하니까 내 마음 편하고자 나를 편하게 지내려고 아이한테 학원가, 얘 학원가, 저 학원가, 학원 뺑뺑이 돌리면서 그거는 싹 빼고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는 엄마들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이런 이야기 하면 제가 전국의 엄마들한테 욕 많이 얻어먹겠죠, 그죠? 그럼요. 근데 지금 샤이마 네. 진짜 저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어떤 생각이 확 드세요? 저 좀 놀랬어요. 제가 약 먹는 이유도, 저는 이게 어떤 화학적인 작용을 해가지고 저한테 진짜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제 인생이 안 풀리는 거를 그냥 약으로 덮어버린 게 아닌가. 네, 그랬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 같고, 그럼요. 제가 아이를 뭘 그렇게 불안하게 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가 특히 약을 먹는 상황에서는 네. 아이를 자기가 일관되게 대하거나 또 어떤 감정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대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 혹시 아세요? 아. 92년생 그럴 수 김지영 있겠다. 진짜 정신과 약으로 날려버린 그 엄마가 약을 임신 중에는 끊을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재미있는 건요, 임신 중에는요, 임신부가 감정적인 폭발이 일어나거나 약간 이상한 짓을 해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호르몬의 변화다. 아, 그렇죠. 괜찮아. 뭐 임신하면 그럴 그럴 수 수 있지. 있죠. 임신하면 아무도 미쳤다고 안 생각해요. 그랬는데 그래서 약을 안 먹고도 본인이 가진 그 섬세하고 예민한 감정을 약으로 억제 안 하고 드러낼 수 있어. 지낼 수 있었어요. 남편도 그걸 다 받아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어디냐,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에 이제 출산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문제가 또 산후우울이에요. 그렇죠. 바로 거기서 이제 출산했는데 임신 중에 보이던 약간의 감정 폭발이 일어나는 일이 되니까
바로 그 산후조리원에 있는 병원에서는 산후우울증입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뭐 이전에 약 먹었다는 기록도 있고 본인이 지나이 약 먹들 뭐 의사는 뭐 당연히 이전에 병이 재발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약을 먹이게 됐는데 문제는 애 젖먹이고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약을 먹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부담감이라서 그래서 그 92년생 김지영 저 주인공은 저한테 전화로 울면서 전화 온 거야. 박사님, 제가요 지금 산후조리원에 있는데 그러면서 똑같이 제가 약을 먹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떡해요? 자,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근데 본인은 만일 샤이 양이 내한테 전화가 엄마가 절 보고 약을 먹으라 그런데요. 그런데 저는 약을 먹어야 되나요? 안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아마 저한테 찾아와서 물었으면 샤이 양한테 다시 묻겠죠. 저는 얘야 너가 지금 약을 먹으라는 건 왜 엄마가 약을 먹으라는 것 같아? 엄마가요 약을 쭉 먹다가 요즘에는 안 드시는데 제가 앞으로 학교에 가면 불안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약을 먹어가지고 저를 예방 조치하겠다고 약을 먹이신대요. 아이고 그래 샤이양 엄마가 요즘에 사는 게 상당히 힘든가 봐. 샤이양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닌가 보다. 그치? 샤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게 부담이 또 되나 보다. 그런 마음이 그런가? 혹시 학교라는 거는 엄청 그렇죠. 큰 본인이 일이지. 과거에 가졌던 학교 생활에서의 아. 두려움과 그 그렇죠. 나쁜 기억이 막 나타나니까 답답한 샤이는 거지. 본인하고 비슷한 본인 딸이니까 비슷한 건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비슷해도 완전히 다른 인간이고 다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내 딸이니까 내하고 비슷하니까 내하고 비슷한 운명을 겪을 거야. 그러기 위해서 미리 약으로 와, 어떡해.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도 그런 놀라운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샤이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완전 반대를 생각했죠. 저는 아이를 위해서. 아, 그럼요. 부모들은 다 자식을 위해서 하는데 빨리 그 얼른 먹고 좋아져서 얼른 끊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약을 먹고 좋아져서 네. 본인이 똑같은 약을 생각. 먹고 좋아진 게 아니라 약을 먹고 견뎠는데 네. 그거를 좋아졌다라고 왜곡해서 믿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내 마음에 대부분의 엄마들이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생각들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고 본인의 혼란스럽고 혼란스럽네. 이 마음을 원단으로 보여준다는 걸 스스로 자기 마음을 살펴보지 않는 한은 거의 알 수가 없어요. 덮어뒀던 제 문제들을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오, 좋아요. 내가 진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대로 살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짜 내 소중한 딸은 내가 살아왔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얘가 원하는 삶 그리고 얘가 진짜 바라는 삶을 스스로 자꾸 만들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엄마로 어떤 우리 아이의 교육이나 양육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될 건가 이거를 내가 다시 태어나는 듯한 그 정도의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자기 마음을 되돌아보기는 참 힘들어요. 자책할 것 같아요. 아, 그때 그렇죠. 이럴 걸. 아까 그랬잖아요. 가장 먼저 자책, 자학. 내가 뭔가 잘못을 해서 애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래서 그 자책, 자학을 위로랍시고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 잘못은 아니에요. 애가 유전을 어머니하고 유전적으로는 비슷하지만은 그렇지만 매기 같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 나아져요. 이야, 그게 뭐 이 진짜 옛날 장터에서 파는 약장사도 아니고 그때 한의사도 아니네.
양의사가 그리고 소아정신과 의사들이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고 그냥 대충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들어오니까 같은 바바리 옷 입고 있다고 했어. 그래 맥이 비슷해요. 그렇지 바바리 가을이라서 바바리 옷을 입는 그런 맥은 비슷해. 패션 스타일이 비슷해. 그 정도로 가지고 아이의 마음도 읽어주지도 못하고 엄마의 마음은 더욱더 못 읽고 하는 그 상황이라면 이거 진짜 코미디 아니에요? 어머. 그리고 그 예민하고 뭔가 그런 것도 저는 안 좋게만 볼 게 아니라 그럼요, 엄청 그럼요. 좋은 특성이 될 수 있었거든요. 어떤 관찰력이라든지 섬세한 거라든지. 뭐 관찰력, 섬세함. 키우는 입장에서 힘들어.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왜냐하면 샤이맘 아이는 지금 로맨티스트 매니얼이고 예민하고 섬세하고 그렇거든요. 그럼 엄마는 어떠냐? 엄마 샤이맘도 거의 예민하고 섬세하고. 로맨 매뉴얼 거의 똑같아요.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두 예민한 소위 말해서 두 사람이 한 집에 있으면 서로 각자의 예민함의 주파수가 잘 맞으면 아, 참 엄청 좋을 통하고. 텐데 아. 주파수가 안 맞으면 스파크 일어나고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그 집은 거의 혼란해. 그렇구나. 그래서 집에 오면 더 긴장하는 거. 오늘은 주파수를 어디에 맞춰야 되냐? MBC냐? KBS냐? 뭐 SBS냐? 엄마도 약간 안정적인 그 일관성이 좀 있게끔 대해야 되긴. 근데 엄마가 그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하고 싶은데 예민한데 그때그때 마음이 달라요. 이러니까 어떻게 그래요? 그리고 애가 사실은 차분하게 그냥 무덤덤하게 있으면 일관성이 있게 되는데 애 자체가 어디로 튈지 모르고 그리고 조금만 어른 엄마는 견딜만 한데도 더우면 덥다고 징징 추우면 춥다고 징징 뭐 아침에 일어나면 뭐 기침하고 뭐 목이 안 좋아요 엄마 뭐 가습기 틀어야 돼요. 이 엄마는 가습기 이야기 나오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어떻게 됐는데 우리 애는 어떡하지? 이게 저희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서로 자꾸 장단이 맞을 때는 잘 맞고. 그런데 불협화음. 재밌게도요. 아이가 나만큼 예민하고 이 예민한 아이를 그보다 더 예민한 엄마인 내가 제대로 이 아이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지 못한다라는 거를 엄마는 잘 인식하고 있어요? 아니면 나는 우리 아이랑 너무 잘 지내고 감정적인 교감도 되는데 아이가 유치원에 가려고 할 때만 너무 칭칭거리고 그래서 엄마의 이 따뜻한 품을 떨어지게 하는 게 그게 너무 잔인하고 아이한테 힘든 거 아닌가요? 그게 다 아이의 예민한 탓이에요. 이렇게 믿고 있는 엄마 이게 진짜 아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한 거 맞아요? 저 아이에 대해서 잘 모르나 봐요. 저에 대해서도 모르겠고. 자자자자 그건 네. 잠깐만요. 네. 갑자기 또 다른 자책 모드로 가지 마시고 인생이 자책이었어.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아이한테 약을 먹여야 될 건가 말 건가 이게 지금 본인한테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 네. 박사님 저희 인생은 남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번듯하고 웬만큼 산 것 같은데 왜 저는 저 자신의 인생이 자책으로 가득 차고 또 그 자책으로 저희 삶에 대해서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거를 저 자식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심지어는 자식은 저보다 훨씬 더 유치원에서도 잘 적응하고 잘 지내는데 그거를 제가 미리 걱정해가지고 이 아이한테 정신과 약을 먹여가지고 아예 이 아이가 이 예민하고 섬세하고 이 멋진 아이를 그냥 약 먹어서 덤덤하고 마치 섬섬한지 뭐 이상한 애인지 모르는 무색무취의 인간으로 약으로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 엄마 분명히 문제 있는 거죠. 이렇게 본인이 먼저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저는 제 삶에 제 인생 거의 좀 망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 겨우겨우 버텼던 건데 제 인생을 다시 한번 상담을 통해서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지금 샤이맘의 따님이신 샤이 양은 나름대로 상당히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로맨 매뉴얼이 높은 애가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유치원 선생님이 말하는 만큼 이렇게 유치원에 잘 적응하는 거는 엄청나게 아이가 좋은 네.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아, 거예요. 진짜 다행이에요. 그 안에서는. 네. 잘 그렇구나. 지내요. 유치원에 들어가면 재미있게 수업하고 말썽 부리지도 않고 네. 또 기분 좋으면 숙제도 스스로 자고. 오, 그렇네. 네. 이거는 아이가 학교 갔어도 아. 선생님 말 잘 듣고 숙제나 공부도 혼자서 잘하고 또 자기가 공부를 못하면 남한테 무시당하는 그건 자기 자존심의 문제야. 나는 공부를 혼자서 열심히 할 거야. 이래가지고 보통 놀랍게도요. 학교에서 전교 1등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 로맨 매뉴얼 성향이 아. 높은 와, 애들이에요. 정글도 그래. 키우고 있다. 그렇죠. 아, 그렇구나. 아, 근데 그럼, 그거를 약을 먹여가지고 전교 꼴찌로 만들려고 지금 아. 엄마가 노력을 하신다는 거 되게 끔찍하지 예쁜 않아요? 무지개 색깔 음, 파스텔 톤의 색깔의 아이를 음. 약을 먹여서 정말 검은 무지개- 무지개를 만들려고 내가 그랬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다행이네요. 애기 나 약 먹이기 전에 이렇게 와가지고 상담해서. 일단은 너라도 아, 그니까.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열반갑에 와서 내 약부터 빨리 끊어야겠다. 어. 진짜. 끊는다기보다는 아. 너의 네, 본인이 마음- 네. 약을 끊어야 됐다 말아야 됐다를 떠나서 네. 먼저 이 92년생 김지영 아, 정신과 약으로 날려버린 나의 마음 WPI 심리 상담으로 되찾다.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아, 그럴게요. 이거는 약 먹어라 끊어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아이를 네, 제 키우고 얘기인 것 싶었어. 같아요. 네. 네, 제대로 잘 키우고 싶었어. 왜냐하면 약을 먹으면 애를 엄마가 키우지를 못해요. 본인도 그렇구나. 사실은 네. 나름대로 꾸역꾸역 키우고 있는데 예, 그게 전 약 때문에 겨우 이 정도 제가 키우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아이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는 약 먹고 키운다. 지금은 모르지만은 저한테 상담은 사람 중에서는 어릴 때 엄마가 약을 먹고 항상 있었다라는 그런 기억을 이야기하는 젊은이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삶의 문제는 약 먹고 나를 키운 엄마로 인해 가지고 저희 엄마는 어릴 때부터 정신병자였어요. 이 마음으로 그게 저에게 아마 유전이 됐거나 유전이 아니더라도 제가 먹은 약은 정신병 약이 좀 있었겠어요. 엄마로부터 받아먹은 젖으로 인해서 뭐 이런 식으로 온갖 희한한 상상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이 스스로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도 엄마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기억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제 저를 알아가는 나중에 또 네, 상담하러 오세요. 상담부터. 열반갑에. 알겠습니다. 딸이 아니고.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담센터를 개설해 전문 심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저는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심리치유사의 길을 시작했어요. 마음 약방이 시작된 것은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마음 읽기를 배우고 제 마음을 읽으면서부터였어요. 우와, 그럼 저도 전문 심리치유사가 돼서 심리상담과 심리치유, 코칭 활동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저도 제 마음을 읽고 저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작가가 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저는 그냥 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뭔지 알고 싶은데. 그럼요. 할 수 있어요. 바로 WPI 초급 워크숍에서. 나와 주변 사람들의 성격과 마음을 읽고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비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WPI 초급 워크샵에서 마음 읽기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우와, WPI 창시자이자 대한민국 대표 심리치료사 황상민 박사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WPI 초급 워크샵은 WPI 프로파일, 자기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멘토들의 지도로 자신의 프로파일을 해석받을 수 있고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간단한 1대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금 삶이 막막하고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낯선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더라도 개인 상담을 받듯이 WPI 초급 워크샵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온라인으로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각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담 없이 편하게 읽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마음의 아픔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초급 워크샵 수료 이후 심리상담, 심리치유 전문가가 되는 임상수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WPI 전문가 과정에 지원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읽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 WPI 초급 워크샵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